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3억 빠졌어. 삼성에 웃던 평택 용인 반도체 불황의 비명이라는 말이 들려올 정도로 지금 산업단지를 물고 있는 경기권 아파트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신도시가 동탄하고 용인, 평택 아니겠습니까? 삼성의 엄청난 반도체 공장들이 들어설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불황으로 빠지면서 호재도 빠지고 있고요. 당연히 부동산 영향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특별히 인천 경기 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1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거 굉장한 수치거든요. 보통 입주 전망 지수가 1, 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10% 이상 빠진다는 거는 좀 신축 아파트, 특별히 이 분양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증폭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주택산업연구원은 12월 인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86.2와 85.7로 집계가 됐다고 밝히고 있네요. 그만큼 지금 인천과 경기 아파트 상당히 아파트 가치면에 있어서 그동안 8월 이전까지는 서울의 상승세와 함께 동반해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이렇게 입주 전망 지수가 10% 이상 증폭하는 것처럼 상당 부분 불안 심리가 완전히 바닥에 깔리고 있다. 특별히 부동산 시장은 심리 아닙니까? 모든 어떤 경제 현상도 심리 따라 가지만 특별히 부동산 이 거래 현장은 심리 부분이 빠개지게 되면 고스란히 가격도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인천과 경기뿐만 아니라 서울 거래량을 보면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와 있고 실질적으로 또 거래가 역시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거래 그 지표를 봐도 지금 강남구에서 건영 아파트는 거의 10억 이상이 빠지는 대폭락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실질적으로 호가 부분에서 전혀 변동된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사줄 사람이 없는데 지금 강남 초고가 아파트,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32평에 35억 하는 아파트 아닙니까? 이거 어마무시하죠.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30억, 40억 하니까 도저히 손에 닿지도 않는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진 아파트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호가 방어 가격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줄 손님이 없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금매로 10억을 낮게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서울 아파트들 모습을 봐도 대부분 낙폭이 굉장히 커져서 3억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은 지금 인천과 경기권 상당 부분 낙폭이 계속해서 배가 되면서 커지고 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고가 아파트들 중심으로 10억 이상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점에 진입했다가 원금이자 다달이 갚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산 아파트 끝까지 오르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집주인들 도저히 버티기 힘드니까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달 연속 3,400건을 넘기면서 올해 들어서 최대 수준을 유지했다는 얘기죠. 11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3,400건이 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입니다. 대체적으로 경매 진행 건수는 2,000건 수준이었는데 1,000건을 더 밟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특별히 대구 11월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67건으로 2009년 1월 이후에 1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는 얘기. 지방도 알짜리였고요. 특별히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대가 계속해서 급락을 하게 되니까 도저히 집주인들이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표로 보면 9월, 10월, 11월 2,000건에서 이제 3,000건으로 완전히 올라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경매 시장에 물건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선제 지표로서 앞으로 아파트 값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분명히 그리고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건 그만큼 실질 소득 자체가 줄어버렸다는 것. 특히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 중심 국가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내다 팔아야지 뭔가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개인도 마찬가지. 수출 부분에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실질 소득 당연히 줄어버릴 수밖에 없고, 경상수지가 6달째 흑자라고 하지만 뜯어보면 수출 둔화 규모는 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출 증가세가 있어도 이 지금 내수 경기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여기 계속해서 상쇄하는 어떤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뭐 한국 내년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12월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변고가 생겼기 때문에 그 누가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한국 경제가 뭐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었고, 내년 1월을 어떻게 버티느냐, 극복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거 뭐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지금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과 동반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움직임. 중국이 지금 반도체 때문에 지금 뭐 절단이 날 정도 아닙니까? 뭐 중국 쪽으로 가는 이 반도체 수출량 딱 잘라서 제한을 해버리니까 중국 자체도 어렵고, 중국 쪽으로 또 수출을 해야 하는 또 그 나라들도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삼성전자는 중국 쪽으로 한 30% 정도 반도체 수출량을 가지고 있는데 뭐 직접적인 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 둔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를 빨리빨리 극복을 한다면야 다시 성장세로 갈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의 그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장기화가 되어버리면 상당 부분 한국 경제는 일어서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8%, 현대경제연구원은 1.7% 정도로 약간 좀 낮게 추산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뭐 엄청난 경제 하방 압력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금융지표, 바로 코스피 시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2411선으로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지금 뭐 엄청난 리스크가 아킬레스건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뭐 개인이 이제 국장을 뭐 미련 없이 손 털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고, 대부분 국장 털고 미국으로 가자, 서학개미가 되는 그런 어떤 전환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2,000억 가까이 뭐 장이 개장하자마자 매도를 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어떤 반도체주를 좀 저점에서 잡으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뭐 상대적으로 뭐 금융주들은 뭐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일단 뭐 환율 자체가 지금 경쟁력이 안 되니까 금융주는 다 매도를 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보시면 뭐 대부분 종목들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뭐 지켜봐야 할 것은 지금 리스크가 명확하게 지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업앤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 53,900, 하이닉스 169,0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어제 다 하락을 찍었던 종목들이 살짝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닥 그렇게 밝은 전망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뭐 다크호스로 등장한 안랩이 뭐 거의 20% 넘게 오른 88,000선, 오늘 뭐 또 7.32% 정도 올랐네요. 굉장히 의외의 어떤 선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안철수 의원하고 좀 연관된 뭐 테마주니까 상당 부분 뭐 이득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IMBC도 어제 뭐 깜짝 코스닥이지만 상승세를 보였어요. 방송사가 이렇게 또 주가 부분에서 치고 나오는 보기 드문 어떤 그런 현상을 보여줬는데요.
아무튼 지금 한국 금융시장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뭐 나스닥은 어제 뭐 그동안의 오름세를 조금 조정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고 할까요? 0.62% 정도 빠졌습니다. 뭐 대부분 주요 종목들, 엔비디아가 요새 좀 답답하죠. 예. 엔비디아에 몰빵한 사람들이 죄다 또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릴 만큼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는 뭐 거의 400달러를 뚫을 기세로 지금 돌진하고 있는데, 어제 전체적인 어떤 하향세를 보인 미국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뭐 일론 머스크가 거의 뭐 부통령 역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 관련 뭐 테마주들 상당 부분 더 강력한 그런 어떤 반등세를 가지고 치고 나갈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특별히 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팔란티어 테크, 여기 뭐 AI 반도체 기업이고 또 뭐 국방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좀 선호하는 부분이 많아요. 72.46으로 떨어졌지만 뭐 애프터마켓에서는 다시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네요. 내년 1월 15일 날 개봉하는 고 송재림 배우의 유작 폭락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기 가상화폐 얘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무려 하루 만에 50조가 증발해버리는 정말 뭐 어마무시한 사건 아닙니까? 완전히 뭐 가상화폐 시장이 뭐 붕괴가 되는 건데 이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죠. 이런 맥락과 함께 어제 실제로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알트코인이 한때 20% 이상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동안 뭐 어마무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도 뭐 다시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상당 부분 어떤 변동성을 겪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 뭐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뭐 그 가치의 확장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라는 그런 예상도 있지만 이런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폭락하고 장 자체가 뭐 거의 대혼돈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리스크를 또 가지고 있는 양이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뭐 리플, 도지코인, 이더리움 등등 뭐 상당 부분 좀 주목을 받았던 코인들이 오늘은 조금 올랐는데 어제는 뭐 어마무시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살짝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가상화폐 시장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당 부분 변동성의 영향이 크고 산타랠리라고 해서 12월 24일, 25일 그 선상에서 조금 더 오름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뭐 또 한 번의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조심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지금 살아오는 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 자체는 뭐 해외 투자은행에서 한국 투자 축소를 뭐 결정해야 할 만큼 코리아 밸류다운의 금융과 외환시장이 살아오는 판을 가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금융권, 외화, 유동성, 자본 비율 뭐 매일매일 비상점검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해외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탈출하기 시작하면 뭐 IMF 얼마나 우리에게 뼈아픈 기억을 남겼습니까? 계속해서 한국 투자 축소식이 당겨야 한다라는 어떤 압력에 가까운 말을 하면 환율 상승세, 자금 이탈 길어지면 금융사 건전성, 유동성 타격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외화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외환 소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바로 IMF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엄청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자본력이 약하니까 아파트 시장 어떻게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 수 있겠습니까? 10월 거래량 3,726건으로 딱 머물러 있죠. 뭐 그동안 10월 거래량이 9월 거래량을 상쇄할 정도로 뭐 엄청나게 오를 거다, 뭐 5,000건에서 6,000건까지 갈 거다라는 예상 다 깨버리고 3,700건 선에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11월 달 거래량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뭐 거래량이 거의 늘지 않고 있는 수준이에요. 2,500건 선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지금 전후좌우 한국 경제가 지금 거의 뭐 포위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금융시장 자체도 엄청난 변동성,
주식시장, 코인시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상당한 하방 압력에 지금 직면해 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조금씩 뒤로 물러나면서 관망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가장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초반에 말씀드린 산업단지를 물고 있는 아파트 가치가 정말 급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경기권, 수도권 아파트들 그 하락세, 동반해서 서울 아파트 가치도 상당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영향들은 한국 경제 수출 둔화와 그리고 개인 실질소득 하락이란 그 여파와 동일하게 아파트 거래량 추이도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년 1월쯤 되면 서울 아파트 곡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반토막이 나는 실질적인 거래가에서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프란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